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9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총 배점이 40점이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이제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5문제가 나왔는데 이 5문제를 같이 우리 엑셀을 통해서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계산 작업이라는 그 시트를 보니까 지금처럼 표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5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5개의 표가 있습니다. 이 5개 표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1번의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처럼 성적표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학과라는 게 있대요. 우리 학과가 지금 우리 C열에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이 학과에 보니까 이제 지금 생물학과라는 것도 있고 물리학과 학생도 있고 이렇게 이제 막 섞여 있죠. 이 중에서 우리 생물학과인 그 학생들의 최대 점수를 구하래요. 그리고 학과가 물리학과인 그 학생들의 최대 점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지금 생물학과다 그러면 생물학과의 점수가 지금 70.9도 있고요. 그리고 90.6도 있고 그리고 88.7도 있고 그리고 우리 95.3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물학과 학생들 중에서 점수가 가장 큰 게 우리 95.3이죠. 그리고 물리학과 학생들의 점수를 봤을 때 지금처럼 77.2도 있고요. 그 다음에 92.4도 있고 80.3도 있고 이렇게 이제 3명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점수가 우리 92.4죠. 이 두 개의 점수를 구한 다음에 이 두 개의 점수에 대해서 평균값을 C의 12번 셀에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우리 평균값을 구하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대값을 먼저 구해놓고 그 최대값 그 두 개를 우리가 이제 평균, 에버리지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평균을 구할 때는 우리가 에버리지 요 함수를 그냥 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을 구할 때는 이렇게 이제 생물학과다, 물리학과다 이렇게 이제 조건이 붙었으니까 우리가 dmax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각각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dmax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는데 우리가 요런 이제 dmax다, dmin이다, dsum이다, daverage다 요런 함수들을 보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생김새가 다 똑같다 그랬어요. 얘네들은 맨 앞에다가 이제 전체 범위를 먼저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열을 우리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의 범위만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우리가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 쓸 때는 조건 범위를 이제 잡아줘야 돼요. 그때 이제 학과가 생물학과랑 똑같은 거 찾아라. 학과가 물리학과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조건을 우리가 써줘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지금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A의 11에서 B의 12번 그 영역에다가 입력해라. 그렇게 써져 있죠. 그 영역이 우리 A의 11번이다.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B의 12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이에요. 이 영역에다가 우리가 직접 이제 조건을 입력을 하고 그 조건 범위를 이제 사용하라고 그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학과가 생물학과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써주려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학과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생물학과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조건을 직접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그리고 학과가 이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물리학과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dmax라는 그 함수를 쓸 때 전체 범위를 지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A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D의 9번까지 이만큼 이 전체 영역을 우리가 전체 범위로 지정해 주면 되고 우리는 dmax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최대값을 구할 건데 우리는 점수의 이제 최대값을 구할 거죠. 해서 이 점수는 내가 전체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을 때 지금 네 번째 열에 있죠. 우리 첫 번째 열에는 지금 이름이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는 우리 성별이 들어있고 우리 세 번째 열에 이제 학과가 들어있고 네 번째 열에 이제 점수가 들어있습니다. 해서 좀 이따가 우리가 계산 열을 찍어줄 때 4하고 그렇게 이제 찍어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건 범위를 이제 지정해 주면 되는데 이 조건 범위는 우리가 생물학과인 그 학생들을 찾을 때는 학과가 생물학과다 이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하면 될 거고 그리고 물리학과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할 때는 학과가 물리학과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dmax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생물학과 중에서 학생의 최대 점수 값을 한번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dmax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 범위를 이만큼 이제 설정해주고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요. 계산열은 우리가 이제 점수의 이제 최대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점수가 네 번째 열에 있으니까 4하고 이렇게 찍어주고 그때 이제 조건은 우리가 학과가 이제 생물학과인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요.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생물학과 중에서 최대 점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그대로 복사 좀 할게요. 복사를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건 범위 요거만 이제 학과가 이제 물리학과인 거 찾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 범위만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우리 물리학과 학생의 최대 점수가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이 두 개 점수를 다 구했으니까 이것들의 이제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생물학과의 최대값을 구해놨었죠. 그거 이제 컨트롤 V요. 컨트롤 V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dmax 써주고 그리고 dmax가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면 되죠.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그때 이제 제가 쓴 식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썼어요. 자, 여기서 이제 dmax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고 여기서도 또 dmax라는 함수를 이용했는데 그때 이 두 개 함수를 봤을 때 우리 조건을 쓰는 그 범위, 조건 범위만 이렇게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학과가 생물학과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조건 범위를 지정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 dmax에서는 학과가 이제 물리학과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 범위만 이렇게 이제 다르게 서로 써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학과에 대해서 최대 점수를 두 개를 이제 구해 줄 거고 그때 그 두 개 점수의 에버리지 평균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에버리지로 싹 다 이제 묶어 준 겁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지상을 봤을 때 점수의 평균, 지금 평균값 이제 구했죠. 그 평균값은 소수 이하 둘째 자리에서 뭘 하래요? 올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평균값을 구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가 됐죠. 그때 이제 두 번째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두 번째 자리가 5라는 숫자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무조건 이제 올림을 하는 거니까 이 숫자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올림을 해주면 93.9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에버리지라고 쓴 거 이 전체를 우리가 이제 라운드 업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싹 다 묶어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내가 구한 이 모든 평균값을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라운드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93.9하고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dmax 요 함수를 가지고 학과가 생물학과인 그 사람들의 점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해줬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이제 dmax에서 학과가 물리학과인 그 사람들의 점수의 최대값을 구해줬습니다. 그렇게 최대값을 두 개를 이제 각각 구해놓고 그거를 이제 에버리지로 묶게 되면 이제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 평균값을 구해놓고 그 평균값을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고 자릿수를 1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라운드 업으로 싹 다 이제 묶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2번에 보니까 컴퓨터 보유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컴퓨터실이 있는 그 학교에 평균 컴퓨터 수를 H의 11번 셀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우리는 평균값을 구할 건데 우리 사용할 수 있는 그 함수를 봤을 때 에버리지라는 그 함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평균값을 어떻게 구해주냐?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만약에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을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평균값을 구할 때 우리는 총점을 이제 구해주고 그 총점 나누기 우리 과목수를 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주죠. 그거랑 똑같이 우리가 합계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합계를 우리가 이제 개수로 이제 나눠주면 그게 이제 평균값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합계를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sum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 될 거고 개수를 구하고자 했을 때는 우리가 count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sum 나누기 count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계산해 줄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컴퓨터실이 있는 그랬어요.
지금 이곳에 G열에 보게 되면 컴퓨터실이 있다 없다 그게 이제 동그라미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때 이제 동그라미가 표시된 곳만 컴퓨터의 대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 수의 우리 평균값을 이제 구할 거니까 우리가 이 컴퓨터 수의 합을 먼저 구하고 그 합을 우리가 이제 개수로 나눠주면 돼요. 그때 이제 우리 count라는 요 함수가 나왔어요. 요 count라는 요 함수는 숫자 값이 들어있는 그 데이터의 개수를 이제 세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동그라미의 개수를 세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count를 써주면 개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더라. count라는 거는 숫자 셀에 들어있는 그 개수만 구해준다고요. 해서 컴퓨터실이 있는 그런 데이터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숫자 값이 컴퓨터의 수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cou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합을 구해줄 때 요만큼 이제 범위를 잡아주면 여기서 숫자 셀이 들어있는 거 숫자 값이 들어있는 그 셀의 개수 총 5개 그렇게 이제 구해줘요. 해서 우리가 개수를 구할 때도 지금 이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할 거고 그때 이제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만큼의 이제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sum이라는 함수를 써서 우리가 이만큼의 이제 데이터에 우리 합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이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누르면 이 값들의 합을 592다 이렇게 이제 구해줬습니다. 그러면 요 sum이라고 쓴 거는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count 한번 써보자고요. count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지금은 이만큼의 이제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써놓고 이제 엔터요. 그랬더니 총 5개가 있다.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개수를 구했으니까 그 앞에 찾아가서 컨트롤 V를 해주면 이제 합 sum이 나오죠. 그러면 sum 나누기 count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sum이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합계를 구해주고 count라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해서 서로 나눠서 우리가 평균값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요 count를 가지고 이제 개수를 셀 때 컴퓨터실이라는 이 필드가 있잖아요. 이 열이 있잖아요. 이 열이 있으니까 여기서 동그라미 들어있는 게 우리 컴퓨터실의 개수구나. 그렇게 해서 count 함수에서 우리가 이 범위를 G열을 이만큼 이제 잡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 count라는 함수는 어떤 것들의 개수만 세준다고요? 숫자가 들어있는 그 셀의 개수만 세준다고요. 이 동그라미의 개수를 세달라.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컴퓨터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컴퓨터의 개수가 이렇게 이제 써져 있으니까 이만큼의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count로 묶어서 개수를 세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라고 했습니다. 표 3번에 보니까 상공 홈쇼핑 배송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주문 코드가 있대요. 주문 코드가 지금 B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자, 이 주문 코드에 앞뒤 공백을 제거를 한 후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앞에 막 공백이 막 들어가 있죠. 뒤에 공백 들어있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뒤에도 공백이 막 들어있나 봐요. 이런 공백들을 싹 다 이제 제거를 하래요. 제거를 한 다음에 그 전체 문자를 싹 다 이제 대문자로 이제 변환해서 배송 코드에다가 표시해라. 이곳에다가 이제 쭉쭉쭉 표시해라.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표시의 예를 봤을 때 만약에 ABC 1, 2, 3이라고 이렇게 있다면 대문자로 이제 싹 다 바꿔서 ABC 1, 2, 3 이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앞뒤 공백을 제거할 때는 우리가 트림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문자를 이제 싹 다 이제 대문자로 바꿔줄 때는 우리가 어퍼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는이라고 먼저 쓰고 여기다 이제 트림이라고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우리가 주문 코드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주문 코드에서 좌우 공백을 이제 싹 다 제거를 해서 지금처럼 배송 코드가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표시를 할 때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대문자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이 트림이라고 쓴 거를 싹 다 이제 어퍼라는 요 함수로 우리가 이제 싹 다 묶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싹 다 이제 대문자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겠죠.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trim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주문 코드에 들어있는 좌우 공백을 싹 다 이제 제거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upper라는 요 함수를 묶어서 싹 다 이제 대문자로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이 주문 코드에 들어있는 것들을 싹 다 일단 대문자로 먼저 바꾸고 대문자로 싹 다 이제 바꾼 상태에서 좌우 공백을 제거를 해도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식을 한번 써보자고요. 자, 그럼 여기 써져 있는 거는 그냥 다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칸부터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upper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문 코드를 싹 다 이제 대문자로 바꿔달라. 그렇게 하고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싹 다 이제 대문자로 이렇게 전부 다 바뀌겠죠. 그리고 나서 이 upper라는 함수 쓴 거를 우리가 trim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좌우 공백을 제거해달라.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누르고 나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줘도 이제 결값이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전부 다 이제 나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커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함수가 주어지면 이 함수를 반드시 이용을 해서 결과값을 올바르게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면 돼요. 그때 내가 함수를 이렇게 써도 어차피 결과값은 똑같잖아요. 그리고 문제에서 쓰라고 한 그 함수만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식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전부 다 이제 정답으로 처리가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문제 4번이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우리 표 4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4번에 보니까 직원별 실적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자, 이 중에서 이제 부서명이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부서명이 지금 F열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부서명이 영업 A이고 라고 했어요. 영업 A랑 똑같은 게 지금 여기도 있고요. 지금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4명의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판매량이라는 게 있대요. 판매량이 지금 우리 H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800 이상이다. 이 조건이 붙었어요. 여기서 이제 800 이상인 그 데이터가 지금 여기 있고요. 지금 여기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직원들의 판매량의 이제 평균을 HA 24번 셀에다가 여기다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조건을 봤을 때 중간에 이제 이고로 묶여 있죠. 이고로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싹 다 이제 만족해 줘야 돼요. 그때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싹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도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이제 평균값을 우리가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평균값을 출력할 건데 지금 우리 함수를 보니까 average if라는 요 함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average if s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함수가 우리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그 함수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부서명에 대해서 조건이 붙어 있고 판매량에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 개의 조건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average if s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 조건이 딱 한 개만 나왔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average if 요걸 쓰면 되지만 지금처럼 조건이 여러 개가 나왔을 때는 average if s 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average if s는 어떻게 생겼냐? 우리 average if s요. average if s요. 자,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계산할 범위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를 지정해주고 이 조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달라. 그렇게 이제 조건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또다시 조건 범위 컴마 우리가 조건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지금 조건이 두 개 나왔으니까 지금처럼 우리 average if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세 번째 조건이 있다. 그럼 그 뒤에다가 계속해서 조건 범위 컴마 조건 범위 컴마 조건 그걸 이제 계속 추가로 우리가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average if s라는 요 함수는 여러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이 조건들을 싹 다 이제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이 범위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의 우리의 average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평균값부터 구하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average라고 이렇게 써주고 if s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는 판매량의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계산 범위로 우리가 판매량이 들어있는 이 범위를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우리 이 부서명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영업 A랑 영업 A인 걸 찾아라. 그렇게 해서 영업 A다 라고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판매량들 중에서 어떤 거 찾아라? 800 이상인 거 찾아라. 해서 크거나 같다 800하고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판매량의 평균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판매량의 평균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했을 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뭐를 하래요? 올림을 하래요. 올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표시 얘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값이 나오면 두 번째 자리에서 무조건 올림을 하라 그랬죠. 올림을 해서 지금처럼 12.4하고 이렇게 나타나게 하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무조건 이제 우리가 올림을 해줘야 되니까 라운드업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우리 라운드는 반올림을 해주는 함수니까 얘는 아니고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는 무조건 내림해주는 함수니까 얘도 아니죠. 그래서 올림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라운드업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서 두 번째 자리에서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882.6667 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얘를 이제 라운드업으로 묶었을 때 그때 결과는 882.7하고 그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맨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라운드업이라는 요 함수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구한 이 평균값을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이제 올리면서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1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average if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계산 범위가 되는 거죠. 이 h열에 들어있는 그 값들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때 조건은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준 거예요. 그때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영업 A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800 이상인 거 찾아달라. 요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average if s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놓고 그걸 이제 라운드업 올림을 해달라. 올림을 해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4번 문제를 풀었는데 우리 average if s랑 똑같이 생긴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sum if s라는 그 아이요. 그래서 우리 sum if s라는 이 아이도 이 뒤에다 쓰는 이 형식이 100% 똑같다고요. 그리고 얘랑 이제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가 누구냐? 우리 count if s요. 이 count if s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개수를 세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계산 범위를 지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count if s라는 요 함수에서는 이 뒤에다 쓰는 이 조건들이랑 우리 sum if s에 쓰는 이 조건들이랑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 범위만 안 써주면 그게 우리 count if s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함수는 비슷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5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신체 검사 결과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체질량 지수라는 거를 이제 구하래요. 체질량 지수를 여기다 이제 구해서 그 값이 20 미만이면 저체중이다. 그리고 20 이상 25 미만이면 정상이다. 그리고 25 이상이면 비만이다. 이렇게 저체중이다, 정상이다, 비만이다. 이거를 우리 체질량 지수 이곳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체질량 지수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냐? 체중 나누기 신장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하래요. 그때 이제 우리가 거듭 제곱을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데 거듭 제곱할 때 우리가 쓰는 함수가 우리 파워라는 함수가 나왔죠.
그러면 체중은 지금 여기 C열에 쭉쭉쭉 들어있고 신장은 우리 B열에 쭉쭉쭉 들어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찍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체지방 지수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맨 앞에다가 이제 체중 나누기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신장에 제곱해주면 되죠. 해서 신장의 제곱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파워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거듭 제곱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장의 이제 제곱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해 달라 이렇게요. 이렇게만 써주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체지방 지수가 이렇게 쭉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채우기 엔젤 했더니 이렇게 이제 각각 이제 사람들마다 체지방 지수가 싹 다 이제 계산이 됐죠. 그러면 요 체지방 지수 구한 요 식이 있어요. 요 식은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체지방 지수 구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if 함수를 가지고 20 미만이야 아니면 25 미만이야 요거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if 함수를 써서 이제 물어볼 건데 그때 내가 이 체지방 지수 요 칸에다가 출력해야 되는 게 저체중 아니면 정상 아니면 우리 비만 요 세 개 중에 이제 하나를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if 함수를 우리가 2번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if 함수 쓰자고요. 자 여기다 는이라고 쓰고 이제 if 만약에 컨트롤 V요. 내가 지금 방금 체지방 지수를 구했다. 이 체지방 지수가 20 미만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작다 20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만약에 20 미만이라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저체중이라고 출력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체중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20 미만이 아니라면 그러면 25 미만인지 아닌지 모르죠. 모르니까 또다시 이제 if 써서 우리가 또 함수식을 또 써주면 됩니다. if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체지방 지수 이제 계산한 그 식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계산한 그 결과가 이번에는 25 미만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25 미만이라면 뭐라고 출력해달라? 우리 정상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비만이라고 출력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if 함수를 2번 썼으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if 가로 2번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식 다 썼으면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얘는 이제 정상하고 나왔죠.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은 이제 27.6 얼마 하고 나왔죠. 얘는 이제 비만이 나오면 될 거고요. 그 밑에 사람은 이제 19. 얼마 하고 나왔으니까 이제 저체중이 나오면 될 거고 그 밑에 사람은 이제 23. 얼마 하고 나왔으니까 정상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은 이제 26. 얼마 하고 써져 있으니까 비만이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은 20. 얼마, 22. 얼마, 20. 얼마 하고 써져 있으니까 얘네들은 싹 다 이제 정상이 나오면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C의 27번 셀 나누기 파워하고 이렇게 쓴 게 우리 체질량 지수를 이제 계산해 준 그 식이죠.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 이제 조건이고 요만큼 이제 참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뒤에 있는 모든 식들이 이제 첫 번째 if에서는 거짓에 해당하겠죠. 해서 내가 계산한 그 체지방 지수가 20 미만이야? 그렇게 물어봤어요. 20 미만이라면 저체중을 이제 출력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20 미만이 아니래요. 아닐 때는 거짓이다 라고 해서 이 뒤로 이제 거짓으로 이곳으로 이제 넘어가겠죠. 이곳으로 넘어갔더니 또다시 if를 또 물어봅니다. 근데 그 다음 조건은 20 이상 25 미만이라는 이 조건이에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정상이다.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식을 쓸 때 25 미만이야? 그건 이제 물어봤지만 20 이상 요걸 물어보지 않았죠. 왜요? 지금 이 두 번째 if로 넘어왔다. 그 얘기는 앞에 있는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만 뒤로 넘어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20 미만이야 물어봤는데 20 미만이 아니래요. 20 미만이 아니다. 그 얘기는 20 이상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if에서 조건을 쓸 때 20 이상이야 그건 따로 쓰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우리 조건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정상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비만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준 거죠. 그때 만약에 체지방 지수를 계산해 봤더니 20 미만도 아니래요. 25 미만도 아니래요. 그러면 무조건 이제 25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25 이상일 때 우리 비만을 출력해 달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계산 작업에 있는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5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꼭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